저는 이현우입니다. 올해 32살이죠. JQ 테크놀로지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랬다고 해야겠네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3년 동안 밤낮 없이 개발해온 AI 프로그램 버그를 드디어 완성했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코드가 아니었어요. 제 모든 열정과 꿈이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현우야, 정말 대단하다. 최진혁 이사장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이사장님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오랜 동료이자 친구였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저에게는 친아버지나 다름없는 분이었죠. 이사장님 덕분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 실력이지. 정말 자랑스럽다. 이사장님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기분이셨을까요? 회의실에는 회사 임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제 발표를 들으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자친구 한유진의 환한 미소가 눈에 들어왔어요. 자기야, 정말 대단해. 이렇게 멋진 남자친구를 둬서 자랑스러워. 유진이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그녀는 저와 같은 팀에서 일하는 동료였지만 연인이기도 했죠. 똑똑하고 야무진 유진이 저를 인정해준다는 게 기뻤습니다. 버그는 기존 AI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발표를 이어갔어요. 학습 속도가 기존 프로그램보다 10배 빠르고 오류 수정 능력도 뛰어나죠. 무엇보다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화면에 나타나는 데모 영상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버그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습이 신기했나 봐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하지만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대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저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현우군, 정말 훌륭한 작품이야. 이사장님이 일어서며 박수를 치셨어요. 이 프로그램 하나로 우리 회사가 완전히 달라질 거야. 자네가 바로 우리 회사의 미래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지난 3년간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거든요. 밤새 코딩하느라 새벽까지 사무실에 있던 날들, 디버깅하느라 머리 빠지게 고민했던 시간들이 모두 의미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유진과 함께 회사 근처 카페에 갔어요. 자기야, 오늘 정말 멋있었어. 고마워. 내가 옆에서 응원해줘서 할 수 있었어. 당연하지. 우리 현우가 천재인 걸 나만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 유진의 눈빛이 반짝거렸어요. 사랑스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미래도 밝아졌네. 그러게. 이사장님도 현우를 정말 아끼시는 것 같아. 아버지 친구시니까. 어릴 때부터 저를 봐주셨거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며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인정받았구나. 이제 정말 성공할 수 있겠구나.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이사장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살아생전 아버지도 프로그래머셨거든요. 이사장님과 함께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하셨죠. 제가 아버지보다 더 큰 성공을 할 거예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고, 인정해주는 상사도 있었고, 성공한 작품도 있었죠. 이 세상에 저를 무너뜨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는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사실은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들이 준비한 화려한 덫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유진의 환한 미소 뒤에 숨겨진 야망을, 이사장님의 따뜻한 말씀 뒤에 감춰진 계획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저는 그저 행복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기분이 좋았어요. 출근길에 마주치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였거든요. 마치 세상이 제 편인 것 같았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회사로 향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버그 프로그램의 추가 개발 계획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현우야, 어서 와. 이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긴급 회의가 있어. 버그 프로그램 관련해서.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유진도 앉아 있었는데 뭔가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현우군, 앉아. 이사장님이 의자를 가리키셨어요.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어젯밤 긴급 이사회를 열었어.
이사회요? 응. 버그 프로그램의 상용화 방안을 논의했지. 그때까지도 저는 좋은 소식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더 큰 투자를 받거나 제 지위가 올라가는 얘기가 아닐까 했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사에서 버그 프로그램을 정식 상품으로 출시하기로 했어. 정말요? 그럼 제가 팀장을 맡게 되는 건가요? 이사장님과 임원들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졌어요. 그건 아니야, 현우야. 프로젝트가 너무 크니까 회사 차원에서 직접 관리하기로 했어.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물론 개발진에 참여하지. 다만 전체적인 책임은 회사가 지는 거야. 유진이 제 쪽을 보며 말했어요. 현우야, 이사장님 말씀이 맞아. 이렇게 큰 프로젝트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워. 하지만 제가 만든 프로그램인데. 물론이지. 그래서 자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할 거야. 이사장님이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놓으셨어요. 여기 기술 이전 계약서가 있어. 버그 프로그램의 모든 권리를 회사에 이양하는 대신 상당한 보상금을 주기로 했어. 계약서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3년 동안 개발한 프로그램을 모두 넘기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이사장님, 이건 좀. 현우야, 걱정하지 마. 회사에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 유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자기도 알잖아.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 회사의 모든 자원을 투입하면 버그가 전 세계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어.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현우 씨에게도 더 큰 기회가 올 거야. 회사에서 인정받으면 승진도 빨라질 거고. 유진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 시장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 그날 점심시간에 유진과 단둘이 얘기했어요. 자기야, 왜 그렇게 고민해? 좋은 기회잖아. 내가 만든 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내보내는 게 싫어. 그래도 결국 현우가 만든 거라는 건 다들 알고 있어. 그리고 회사에서 성공하면 현우에게도 도움이 되잖아. 유진의 눈빛이 간절해 보였어요. 저를 위해서 걱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럴까? 당연하지. 내가 언제 자기 편이 아니었어?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였어요. 유진이 그렇게 말한다면 틀림없이 좋은 선택일 거예요. 알았어. 계약서에 서명할게. 정말? 잘 결정했어.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제게 안겼어요. 그 순간 저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니까 저도 기뻤거든요. 오후에 이사장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결정하셨나요? 네, 서명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잘 결정했어, 현우야. 자네는 정말 현명한 청년이야. 계약서에 서명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물론이지. 우리가 함께 큰일을 해보자. 그날 저녁 유진과 함께 축하 술을 마셨어요. 자기야, 정말 잘 됐어. 이제 우리 미래가 확실해졌네. 유진이 술잔을 들며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저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래, 이제 정말 새 출발이야. 그때만 해도 그들이 저를 속였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이사장님의 따뜻한 말씀도 유진의 달콤한 격려도 모두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유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그녀의 핸드폰에서 문자가 왔어요. 화면에 이사장님 이름이 떠 있었죠. 계획대로 진행됐네. 수고했어.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술에 취한 상태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문자가 사라진 후였어요. 왜 그래, 자기야? 표정이 이상해.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어요. 제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회사는 버그 프로그램의 공식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현우야, 이제 자네는 다른 프로젝트를 맡아줘. 이사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새로운 업무를 배정하셨어요. 간단한 웹사이트 유지보수 작업이었습니다. 이사장님, 버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유진이가 총괄하기로 했어. 자네보다 경험이 많으니까. 순간 멍해졌어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유진이 총괄한다고요? 하지만 제가 개발자인데. 현우야, 기술 개발과 프로젝트 관리는 다른 일이야. 유진이는 관리 쪽에 재능이 있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미 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어쩔 수 없었죠. 며칠 후 회사 전체 회의가 열렸어요. 이사장님이 직접 버그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JQ 테크놀로지가 새로운 AI 혁신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마치 자신이 버그를 개발한 것처럼 당당하게 발표하셨어요. 제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혁신적인 AI 프로그램으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했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유진이 제게 다가왔어요. 현우야, 표정이 안 좋네. 왜 그래? 내가 만든 프로그램인데 내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래도 회사 일이잖아.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유진의 말투가 예전과 달랐어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개인적이라고? 3년 동안 내가 만든 건데. 목소리 낮춰. 사람들이 다 봐. 주변 동료들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부터 회사에서의 제 위치가 급격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핵심 개발자였는데 이제는 그냥 말단 직원 취급을 받았습니다. 현우 씨, 이 버그 좀 수정해 주세요. 후배 직원이 저에게 사소한 오류 수정 업무를 맡겼어요. 제가 AI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개발자라는 걸 아는 사람인데도 말이죠. 이런 일을 제가 해야 하나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바빠서요. 부탁드려요. 결국 저는 버그 수정이라는 초보적인 업무를 하게 되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만든 프로그램 이름이 버그인데 정작 저는 다른 프로그램의 버그나 고치고 있었죠. 한 달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유진이 저에게 이별을 통보한 거예요. 현우야, 우리 얘기 좀 하자. 퇴근 후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유진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뭔 얘기? 우리 이제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요즘 계속 생각해봤는데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뭐가 다르다는 거야? 현우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여. 유진의 말이 날카로웠어요.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빼앗기고도 가만히 있으라고. 빼앗긴 게 아니라 회사에 기여한 거잖아.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해? 유진아, 너도 개발자인데 내 마음을 모르겠어? 알아. 하지만 그래서 더 답답해. 현우는 변화를 받아들일 줄 모르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유진이 저를 떠나는 이유가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혹시 다른 사람 있어? 유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반응으로 알 수 있었어요. 분명히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걸 말이죠. 집에 혼자 돌아와서 맥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는데 이제는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은행에서 온 문자를 봤어요. 계좌에서 500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제가 돈을 뺀 적이 없는데 말이죠. 급하게 인터넷 뱅킹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 모르게 여러 차례 돈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총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누군가 제 계좌를 해킹한 거였어요. 이게 뭐야?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계약서 서명, 유진의 태도 변화, 그리고 지금 이 계좌 해킹까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어요. 이건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이용해 먹고 버린 거였어요. 다음 날 회사에 가서 유진을 찾았어요. 유진아, 내 계좌에서 돈이 사라졌어. 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너 혹시 내 계좌 비밀번호 알지? 설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유진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예전 같으면 걱정해줬을 텐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들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일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배신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다음 날 회사에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출근했어요. 하지만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심만 커져갔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있는데 동료 한 명이 다가왔어요. 현우야, 요즘 힘들어 보이네. 좀 그래요. 버그 프로그램 대박 났던데 기분이 좋을 법도 한데? 제가 만든 건데 제 이름은 없어요. 그래도 회사 일이잖아.
너무 연연하지 마.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회사 일이니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제가 찾아간 곳은 대학교였어요.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컴퓨터 과학과 교수인 김상철 교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현우야, 오랜만이네. 어쩐 일로? 교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학창 시절을 보낸 분이었어요. 컴퓨터 분야에서는 전설적인 해커로도 유명하셨죠. 교수님, 상담받을 일이 있어서 왔어요. 연구실에 앉아서 제가 겪은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버그 프로그램 개발부터 계약서 서명,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이상한 일들까지. 교수님은 조용히 들으시더니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현우야, 자네는 정말 아버지를 닮았구나. 무슨 뜻이세요? 사람을 너무 잘 믿어. 특히 최진혁 같은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데.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최 이사장님이 어떻다는 말씀이세요? 교수님이 서재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내오셨어요. 이걸 봐. 파일을 열어보니 20년 전 자료들이 들어있었어요. 아버지와 이사장님이 함께 개발했던 프로그램의 설계도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내 아버지가 젊었을 때 개발한 프로그램이야. 최진혁과 공동 작업이었지. 그럼 좋은 관계였겠네요. 처음에는 그랬지. 하지만 나중에 최진혁이 내 아버지를 배신했어. 교수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어떻게요? 아버지가 개발한 핵심 기술을 최진혁이 훔쳐갔어. 그리고 그걸로 지금의 JQ 테크놀로지를 세운 거야.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사장님이 아버지를 배신했다고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되신 건가요? 모든 걸 빼앗기고 시리에 빠져 있었어. 그때 내가 태어났고 얼마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지. 그런 일이. 최진혁은 내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나 봐. 그래서 너를 챙겨준 거야. 하지만 결국 똑같은 짓을 한 셈이지. 교수님이 또 다른 파일을 꺼내셨어요. 이건 뭔가요? 최근에 내가 조사한 자료야. 최진혁과 한유진의 관계에 대한 거지. 파일을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있었어요. 유진과 이사장님이 몇 달 전부터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응. 그들은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야. 내 프로그램을 빼앗고 너를 이용해 먹을 계획을 말이야. 사진 자료들을 보니 확실했어요. 유진이 이사장님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는 모습, 함께 골프를 치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그럼 유진이도 처음부터. 그래. 내게 접근한 것부터가 계획이었어. 너의 재능을 알아보고 이용하려고 한 거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속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현우야, 더 충격적인 게 있어. 교수님이 컴퓨터를 켜셨어요. 이걸 봐. 화면에는 회사 내부 서버 자료가 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내가 해커였던 거 잊었나? 최진혁의 컴퓨터에 접근해봤어. 자료를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이사장님과 유진이 버그 프로그램을 경쟁사에 팔아넘기려고 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건 완전히 배신이잖아요. 그뿐만 아니야. 회사 공금도 빼돌리고 있어. 증거 자료들이 계속 나왔어요.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서 회사 돈을 빼돌린 내역, 해외 계좌로 돈을 송금한 기록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었다니. 현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교수님이 저를 보며 물으셨어요. 복수하고 싶어요. 복수? 네. 그들이 저한테 한 짓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어요.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럼 내가 도와주지. 어차피 내 아버지한테 진 빚이 있으니까. 정말요? 응. 하지만 조심해야 해. 복수는 계획적으로 해야 하거든. 그날 밤부터 교수님과 함께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저질러온 모든 범죄를 폭로하고 벌을 받게 만드는 계획이었습니다. 일단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해. 어떤 증거요? 그들의 대화 내용, 금융 거래 내역, 그리고 내 프로그램을 팔아넘기려는 증거들 말이야. 교수님은 정말 전문가셨어요. 해킹 실력도 뛰어나셨고 법적인 부분도 잘 아셨거든요. 현우야, 복수는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 냉정하게 계획적으로 해야 해. 알겠어요. 그리고 절대 들키면 안 돼. 그들이 눈치채는 순간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거든. 며칠 동안 교수님과 함께 자료를 분석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유진이 제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서 제 모든 정보를 빼냈다는 것, 이 사장님이 아버지의 다른 기술들도 훔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들이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교수님이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네, 교수님. 복수의 첫 단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돌려주기 위한 계획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과 세운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가짜 버그 심기였어요. 진짜 해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의도적으로 만든 가짜 오류를 그들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거였죠. 현우야, 이 프로그램을 봐. 교수님이 제게 보여주신 건 정교한 페이크 바이러스였어요. 이게 뭘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 피해를 주지 않아. 하지만 화면에서는 마치 심각한 해킹을 당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였어요. 그들을 공포에 빠뜨리면서도 실제 범죄는 저지르지 않는 거였거든요. 어떻게 설치하죠? 내가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까 가능해. 점심시간에 이사장 사무실과 유진의 자리에 가서 USB를 잠깐만 연결하면 돼.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긴장하며 계획을 실행했어요. 먼저 이사장님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사장님 잠깐 나가셨나요? 비서에게 물어보니 외부 미팅으로 나가셨다고 하더군요. 컴퓨터에 급한 업데이트가 있어서 설치해드리려고 하는데. 아, 그러세요. 들어가세요. 사무실에 들어가서 재빨리 USB를 연결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10초 후 설치가 완료되었어요. USB를 뽑고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자리였어요. 그녀는 다른 부서와 회의 중이었습니다. 유진아, 컴퓨터 좀 써도 될까? 응, 써. 나 회의 중이야. 유진의 노트북에도 같은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했어요. 그녀는 제가 뭘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현우야, 큰일이야. 유진이 급하게 저를 불렀어요. 뭔 일이야? 내 컴퓨터가 이상해. 해킹당한 것 같아. 화면을 보니 교수님이 만든 가짜 에러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시스템이 침입당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IT팀에 연락해봐. 이미 했어. 근데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야. 그때 이사장님 사무실에서도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뭐야? 누가 내 컴퓨터를 해킹했어? 이사장님도 같은 메시지를 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계획이 성공했습니다. 현우야, 혹시 내가 뭔가 아는 거 있어? 유진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나는 모르는데. 왜? 아니야, 그냥. 하지만 유진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아마 자신들이 저질러온 일들 때문에 누군가 복수를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교수님께 보고드렸어요. 1단계는 성공했습니다. 좋아. 이제 2단계야. 2단계는 회사 게시판에 익명의 제보글을 올리는 거였어요. 직접적인 비난은 아니지만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최근 회사 내부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누군가 정보를 빼돌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버그 프로그램 개발자가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왜 그분은 발표에 참여하지 않으셨을까요? 최 이사장님이 요즘 한유진 대리와 자주 만나시는데 혹시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은근히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을 올렸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더 구체적인 글을 올렸어요. 최 이사장님 컴퓨터가 해킹당했다는데 혹시 내부 정보가 유출된 건 아닐까요? 특히 기밀 프로젝트 관련해서요. 한유진 대리 노트북도 같은 시기에 해킹당했다고 하는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이사장님과 유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둘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게, 너무 우연치고는. 교수님의 계획이 정확히 들어맞고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거였거든요. 일주일 후 더 큰 폭탄을 터뜨렸어요. 익명으로 회사 전체에 이메일을 보낸 거였습니다. JQ 테크놀로지 직원 여러분께 최근 회사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일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누군가 회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그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들이 위험합니다. 이메일에는 가짜이지만 그럴듯한 증거들도 첨부했어요. 해외 IP에서 회사 서버에 접속을 시도했다는 로그, 수상한 파일 전송 기록 등이었습니다. 회사가 발칵 뒤집혔어요. IT팀이 긴급 점검을 시작했고 보안 업체까지 불러왔습니다.
이사장님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누가 감히 우리 회사 정보를 훔쳐가려고 해. 유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 완전히 계획적인 공격이야.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사장님이 유진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게 역력했습니다. 유진아, 혹시 내가 아는 거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피해자인데요. 하지만 너만 알고 있는 정보들이 유출되고 있잖아. 그건 이사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들이 저를 배신했을 때의 그 기분을 이제 똑같이 느끼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가짜 해킹 사건과 익명 제보 이후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사장님과 유진 사이의 신뢰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변화를 가까이서 지켜봤어요. 예전에는 친밀하게 대화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현우야, 요즘 회사 분위기 이상하지 않아? 동료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런가요? 이사장님이랑 유진 대리 사이가 뭔가 어색해진 것 같아. 직원들도 눈치채기 시작한 거예요. 교수님의 계획이 정확히 들어맞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사장님이 유진의 사무실을 몰래 뒤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날 점심시간에 유진이 외부 미팅으로 나간 사이 이사장님이 몰래 그녀의 자리로 왔어요. 주위를 둘러본 후 유진의 컴퓨터를 켜시더군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사장님이 유진의 파일들을 뒤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진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녀는 이사장님의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내 컴퓨터에 누군가 접속한 흔적이 있어. 유진이 돌아와서 혼잣말을 했어요. 뭐가 이상한데? 제가 물어보자 유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누군가 자신의 컴퓨터를 뒤진 걸 알고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유진도 보복에 나섰어요. 이사장님이 회의실에 가신 사이 그분 사무실에 들어가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어요. 그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며칠 후 교수님과 만났어요.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네. 네, 그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증거를 언론에 흘릴 때야. 교수님이 준비해둔 자료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사장님과 유진의 대화 녹취록, 불법 자금 거래 내역, 그리고 버그 프로그램을 경쟁사에 팔려는 계약서 초안까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해킹의 기본은 상대방이 모르게 하는 거야. 그들은 자신들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지.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저를 속였는지, 그리고 회사를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거든요. 이 녹취록을 들어봐. 교수님이 파일을 재생하셨어요. 이사장님과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 그 바보는 완전히 우리 손아귀에 있어. 맞아. 계약서에 서명하는 걸 보니 정말 순진하더라. 아버지처럼 바보 같아. 그래서 이용하기 쉽지. 제 아버지까지 모욕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어요. 현우야, 화내지 마. 이제 그들이 대가를 치를 때야. 교수님이 저를 진정시켜 주셨어요. 이 자료들을 언론사에 제보하겠습니다. 그래. 하지만 단계적으로 해야 해. 한 번에 모든 걸 공개하면 임팩트가 약해져. 먼저 경제 전문지의 대기업의 내부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어요. 구체적인 회사명은 없었지만 JQ 테크놀로지를 암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게 우리 회사 얘기야? 설마 내부 고발자가 있는 거야?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사장님과 유진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 회사 정보를 흘렸어? 이사장님이 화를 내셨지만 유진을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의심의 눈빛이었거든요. 이사장님, 설마 저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이상하잖아.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기사에 나온 내용들은 우리 둘만 알고 있던 건데. 순간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저를 의심하신다는 거네요? 그런 뜻이 아니라. 충분히 그런 뜻으로 들려요. 그들이 사무실에서 크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직원들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구체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JQ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이 직접 언급되었습니다. JQ 테크놀로지 임원진의 불법 자금 조성 의혹.
기사에는 가짜 계약서를 통해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물론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뻔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며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한 거죠. 이 모든 게 다 내 짓이지. 이 사장님이 유진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정보를 알아? 이 사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들의 다툼은 점점 격해졌어요. 서로를 배신자라고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수의 쾌감을 느꼈어요. 그들이 저에게 했던 일을 이제 서로에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진짜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더 큰 폭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가 폭락과 언론 보도로 회사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이 사장님은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 이 사장님이 회의실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임원들은 모두 침묵하고 있었고 유진만 따로 앉아서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이었습니다. 현우야, 이제 마지막 단계야. 마지막 단계요? 응.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직접 대결할 시간이야. 교수님은 주주총회를 이용하자고 제안하셨어요. 회사 위기 상황에서 긴급 주주총회가 소집될 예정이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는 거야. 위험하지 않을까요? 물론 위험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어서 할 일은 없어. 당당하게 맞서야 할 때야. 이틀 후 긴급 주주총회가 열렸어요.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주주들과 임원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모여 있었어요. 이 사장님이 단상에 올라서서 해명에 나섰어요. 최근 우리 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우리는 투명하고 정직하게 경영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듣기 아팠어요. 저는 회의실 뒤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여러 주주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어요. 최근 보도된 불법 자금 조성 의혹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 증거들은 조작된 건가요? 이 사장님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누구세요? 사회자가 물었어요. 저는 이 회사 직원 이현우입니다. 그리고 버그 프로그램의 실제 개발자이기도 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이 사장님과 유진의 얼굴에 시태그 버그. 6개월이 지났어요. 모든 것이 끝났고 저는 JQ 테크놀로지의 새로운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최진혁과 한유진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았어요. 첫 출근 날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직원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존경과 신뢰의 눈빛이었거든요. 이 사장님 축하드려요. 동료들이 하나둘씩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말단 직원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이사장 사무실에 들어가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얼마 전까지 이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저를 속이고 이용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책상 위에는 새로 정리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회사 정상화를 위한 계획서들이었습니다. 현우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축하하러 왔지. 정말 잘 해냈구나. 교수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시작이야.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성공을 만들어 가야 하거든. 알고 있어요.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회사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며칠 후 전체 직원 회의를 열었어요. 앞으로 우리 회사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겁니다. 직원들이 집중해서 제 말을 들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업무는 투명하게 진행되고 개발자들의 권익은 철저히 보호받을 거예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직원들의 마음이 해방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버그 프로그램을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한 직원이 손을 들었어요. 어떤 방향인가요?
교육용 AI, 의료용 AI, 그리고 사회 약자들을 위한 AI 서비스들이요. 기술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제 설명을 들으며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드디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한 달 후 첫 번째 새로운 팀원이 합류했어요. 경찰서에서 연락받은 다른 피해자 중 한 명인 박지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우 이사장님. 지훈은 저보다 2살 어린 개발자였어요. 역시 최진혁과 유진에게 속아서 자신의 기술을 빼앗긴 사람이었습니다. 편하게 현우라고 불러요. 우리는 동료니까. 그리고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고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도 한때는 복수만 생각했는데 이사장님을 보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훈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저와 똑같은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된 거죠. 며칠 후 또 다른 피해자인 김소영도 합류했어요. 그녀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였는데 역시 비슷한 피해를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가는 거죠. 점점 더 많은 피해자들이 합류했어요. 모두들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지만 동시에 재능 있는 개발자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니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3개월 후 우리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성공했어요. 시각 장애인을 위한 AI 음성 안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사장님 반응이 정말 좋아요. 소영이 보고서를 가져다 주었어요. 사용자들이 정말 만족해하고 있어요. 생활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드디어 제 기술이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쓰이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다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음 프로젝트는 치매 환자를 위한 AI 돌봄 서비스였어요.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가족들에게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현우야, 이 아이디어 정말 좋다. 지훈이 설계도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 할머니도 치매셨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모든 팀원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제안을 했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푸에시태그 버그. 만약 여러분이 이현우라면 어떤 방법으로 복수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